너마저 한국으로 간다고? 절대 안 돼. 에바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톡홀름의 잿빛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라르송 가족의 막내딸 아스트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저를 뽑아줬다니까요. 아스트리드는 스톡홀름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방학 때 첫째, 언니 잉그리드가 일하는 한국에 놀러 갔다가 그곳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매료되어 돌아온 참이었죠.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에바는 소파에 무겁게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딸들을 모두 빼앗기는 건지 모르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30대 중반의 나이부터 세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싱글맘 에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도 제 옆에 아무도 없었죠. 모두 연고 하나 없는 한국에 가버렸습니다. 저희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15해 전 남편 안데르스와 세 딸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직후 안데르스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죠. 안데르스가 살아있었다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병을 치료하던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MRI 검사를 위해 2달을 기다렸던 일,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5번이나 예약을 미룬 일,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보험 승인을 받지 못해 포기했던 일.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보편적이고 무상이었지만 그 느린 처리 속도와 관료주의가 안데르스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너무 느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의료 분야로 인도했던 거야. 아스트리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스웨덴 의료 시스템을 내부에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너희를 키우고 싶었는데 안데르스의 죽음 이후 저는 세 딸에게 의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습니다. 잉그리드는 13살 때부터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에리카는 암 연구 기사를 스크랩했으며 어린 아스트리드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세 딸은 모두 의료 분야의 길로 들어섰고 그것이 남편의 죽음에서 얻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세 딸을 키웠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스웨덴의 평화로운 교회에 있는 그들의 집, 여름이면 푸르른 정원에서 세 자매가 뛰놀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첫째 잉그리드는 어릴 때부터 구급상자를 들고 다니며 이웃집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곤 했죠. 둘째 에리카는 아버지의 손전등을 분해했다가 더 밝게 조립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스트리드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아픈 새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곤 했던 따뜻한 아이였죠. 너희들이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아? 출산 전후로 16번의 무료 건강검진, 출산 후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의료 서비스까지.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저는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에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로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받는 시스템의 일부였고 그 가치를 세 딸에게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데르스의 투병 과정에서 복지 시스템의 한계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잉그리드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잖니. 에리카의 연구실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내 간호학과 실습도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잖아. 우리나라보다 나은 곳이 어디 있겠어? 안데르스 없이 혼자서 세 딸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스웨덴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시민을 보살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날 아스트리드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죠. 엄마, 지난 방학 때 언니를 만나러 서울에 갔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잉그리드 언니가 일하는 병원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환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의료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배우고 싶어요. 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부심과 상실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찾기도 힘든 그 작은 나라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내 딸들을 하나둘씩 데려가는 거지? 혼자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스톡홀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길고 어두웠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가로등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안전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스웨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마음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잉그리드가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케이크까지 준비했죠. 잉그리드가 카롤린스카 병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펠로우십을 제안받았어요. 1년 계약이에요. 잉그리드의 말에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고 에리카와 아스트리드는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죠. 그냥 농담이겠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잉그리드가 세계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카롤린스카를 두고 어디로 간다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니. 하지만 잉그리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아산병원 사진들과 제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딸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정말 가려고? 스웨덴에서 내가 받는 혜택을 생각해봐. 의료보험, 연금, 육아 지원 시스템,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있을 것 같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잉그리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지 1년이에요. 새로운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한국은 의료 기술이 정말 발전했대요. 환자가 하루 만에 검사부터 진단, 치료 계획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효율성이 어떻게 가능하겠니? 우리 시스템이 느릴 수는 있어도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란다. 그날 밤, 잉그리드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웨덴의 안정성과 복지 혜택에 대해,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죠. 하지만 잉그리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잉그리드, 내가 떠난다면 정말 후회할 거야. 우리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 그게 의사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아니니 하며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몇 개월씩 기다려요.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도 많고요. 한국은 효율성과 품질 모두를 추구한대요. 내가 그곳에서 배워서 돌아오면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잉그리드는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딸을 떠나보내며 이게 정말 1년짜리 경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처음에는 1년만 있겠다더니 결국 계약을 연장했지. 그때를 회상하며 아스트리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그 한국 의사와 약혼한다는 소식이 왔잖니. 잉그리드는 한국에서 소아신경외과 의사 박지훈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수술팀에서 일하며 서로에게 끌렸고 1년 후 결혼했죠. 이제 잉그리드는 박씨 성을 사용하며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연말인데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 딸이 모두 스웨덴에 있었죠. 사실 첫째를 한국에 보내고 나서 두 딸들만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에리카와 아스트리드가 있으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 저는 잉그리드가 떠난 후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화상통화를 했고 잉그리드는 한국 생활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맵지만 맛있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병원의 기술력은 놀랍고 환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어. 에리카와 아스트리드가 언니를 방문하러 한국에 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렸지. 에리카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은 잉그리드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올린 결혼식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완전히 낯선 문화에 흡수되어 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에리카와 아스트리드의 반응이었습니다. 결혼식에 다녀온 뒤 에리카는 완전히 달라졌어. 매일 저녁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더니 연구실에서도 한국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지. 저는 두 번째 딸마저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리카를 더 자주 집에 초대했고 스웨덴의 연구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에리카에게 소개팅도 주선했죠. 스톡홀름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던 마티아스와요.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리카도 한국으로 갔어. 언니가 소개해준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일하겠다면서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지. 에리카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두 번째 딸까지 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에리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스웨덴 복지 시스템의 안정성, 언어와 문화 장벽의 어려움,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까지.
하지만 에리카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내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여기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에리카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에리카, 정말 가야만 하니? 내 자리는 여기 스웨덴에 있어. 우리 가족 곁에. 하지만 에리카는 그저 엄마를 꼭 안아주고는 떠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잉그리드 언니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의료기기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남은 건 아스트리드 뿐이었습니다. 막내딸만큼은 꼭 곁에 두려고 애썼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을 여행하며 간호학과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두 언니가 한국에 있으니 아스트리드도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됐지. 처음에는 방학 때만 갔는데 갈 때마다 더 오래 머물더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을 때 아스트리드는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잉그리드의 집에 머물며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인턴십을 경험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언니들이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본 건 정말 놀라웠어요. 아스트리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5분 안에 의사 진료가 시작돼요. 검사 결과는 당일에 나오고 입원이 필요하면 바로 병실로 올라가죠.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건 분명 좋은 점이지.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야. 우리 스웨덴은 부자든 가난하든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니. 놀랍게도 한국도 그래요, 엄마. 아스트리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거의 모든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진료비도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하대요. 게다가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더 좋아요. 딸의 눈에서 이미 결심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죠.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신청을 했구나. 제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습니다. 내 딸들 모두를 한국에 빼앗기게 되는 건가? 아스트리드는 엄마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반년 후면 돌아올 거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곳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존중받는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웨덴이 최고라는 복지국가의 모델이라는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창밖으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딸들에 대한 그리움, 자부심의 상실, 그리고 끝없는 의문.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 딸들을 모두 빼앗아 갔을까요? 아스트리드의 교환학생 합격 통지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집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합격을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는 9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죠. 내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스트리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뻐했어요. 물론이죠. 특히 잉그리드 언니는 자기 집 근처에 원룸도 알아봐 줬대요. 서울대학교와 언니 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째 딸 잉그리드가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이 흘렀고 이제는 완전히 그곳 생활에 적응한 듯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죠. 지난번 영상통화에서 한국인 남편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어떻게 지내니? 정말 행복해 보이니? 엄마, 언니는 정말 행복해요. 아스트리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두 사람 다 소아신경외과 의사로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준 새 아파트 기억나세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머릿속에 잉그리드의 새 아파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바라본 한강의 전망은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웨덴의 숲과 호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에리카는 그 회사에서 적응은 잘하고 있니? 에리카 언니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아스트리드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언니가 개발한 의료기기가 이번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대요. 한국 뉴스에도 나왔다면서요.
스웨덴 출신 과학자가 혁신적인 의료기기 개발이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죠. 에리카가 스웨덴에 남아 있었다면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스웨덴 연구소에서 겪었던 좌절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에리카 언니는 내가 한국에 오면 회사 인턴십도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대요. 아스트리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턴십이라고? 내가 간호학을 공부하는데 의료기기 회사에서 무슨 인턴을 한다는 거니? 엄마, 요즘은 의료 분야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간호사도 의료기기를 이해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언니 회사는 특히 환자 편의성을 중요시해서 간호사 인턴도 뽑는데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의사는 의사의 일을,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명확히 구분해서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언니들이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저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식 시간도 없고 우리 스웨덴의 워라벨과는 비교도 안 된다더구나. 아스트리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언니들이 말하길 의료 분야는 좀 달라요. 특히 국제적인 병원이나 연구소는 서구의 근무 환경을 많이 도입했대요. 잉그리드 언니도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는 지훈 오빠와 여행도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거실의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저는 문득 서울의 날씨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계절이니? 아스트리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2월이니까 아직 겨울이겠죠. 하지만 서울은 스톡홀름보다 훨씬 덜 추워요. 그리고 봄이 일찍 와요. 3월 말이면 벚꽃이 핀대요. 서울의 벚꽃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잉그리드가 결혼 1주년을 맞아 보내온 사진 속에는 분홍빛, 벚꽃이 가득한 공원에서 웃고 있는 딸과 사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내 언니들이 보내준 사진 속 서울은 항상 화창하고 활기차 보여. 정말 그런 곳이니? 아스트리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도 있고 스모그가 심한 날도 있어요. 완벽한 곳은 없죠. 정말 활기찬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카페는 항상 북적이고 공원은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문득 자신이 한국에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들이 그곳에 있는데도 첫째 결혼식 할 때 이외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잉그리드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어쩌면 그곳에 가서 딸들이 스웨덴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를 직접 보게 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제 교환학생 기간 중에 엄마도 한국에 오세요. 아스트리드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네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엄마가 왜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직접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한국을 직접 보는 것, 딸들이 선택한 길을 이해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세 딸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 한국에 가야 한다면 적어도 왜 가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해. 단지 언니들이 거기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니? 아스트리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죠. 엄마, 제가 한국에 가고 싶은 건 단지 언니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여름 언니 병원에서 본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환자 중심의 간호 시스템,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한 케어,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자부심이요. 아스트리드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간호사가 주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역할이지만 언니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 케어 계획을 직접 세우고 의사와 동등하게 의견을 나눠요. 전문 간호사 시스템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간호사로서 더 깊이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딸의 말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열정과 직업적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의료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서 언젠가 스웨덴 의료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희망까지. 내가 꼭 가야겠다면 엄마가 막을 수는 없겠구나.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스트리드는 노트북을 펼치고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서울까지 11시간의 비행. 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9월 1일 출발이면 되겠죠? 오리엔테이션이 3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스트리드가 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들이 선택한 길을 인정해야만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왕복 티켓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편도만? 아스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왕복이지. 넌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잖아. 반년 후면 돌아올 거고. 아스트리드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하지만 요즘은 편도로 사고 나중에 돌아오는 표를 따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할 때도 있어서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순간 아스트리드마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었죠. 언니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대요. 아스트리드가 밝게 말했습니다. 잉그리드 언니는 제가 도착하는 날 병원 휴가를 냈대요. 에리카 언니도 회사에 반차를 내기로 했고요. 그 말을 듣자 문득 세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라르손 자매들이 모여 웃고 있는 모습. 그 장면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자신은 그 장면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아스트리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공부하게 될 곳이에요. 매년 전 세계에서 50명 정도만 뽑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뽑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태블릿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첨단 장비를 갖춘 실습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경쟁이 심했겠구나. 내가 뽑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엄마가 왜 내가 가는 것을 반대했는지 이해하지? 아스트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엄마. 엄마는 저희를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남게 되는 것도 걱정되고요.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혼자 남는 건 괜찮아. 선생님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만 내가 내 언니들처럼 한국에 영영 머물게 될까봐 두려운 거야. 아스트리드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저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 제 계획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학위를 마치고 싶으니까요. 딸의 솔직함에 감사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아이였죠. 그런데 엄마, 정말 한국에 한번 오셔야 해요. 아스트리드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간 후에 크리스마스 방학 때 오시면 어떨까요? 그때쯤이면 저도 어느 정도 적응했을 테고 엄마께 서울을 구경시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은 그동안 저에게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는 것이 딸들을 그곳에 보낸 결정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딸들이 선택한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게. 크리스마스에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아스트리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와, 엄마. 잉그리드 언니네 집은 정말 넓어서 엄마가 오시면 충분히 머무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의 서울은 정말 아름답대요. 도시 전체가 조명으로 반짝인대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딸의 기쁨이 전염되는 것을 느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니? 불교 국가 아니었어? 한국은 종교적으로 다양해요, 엄마. 크리스천도 많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크리스마스를 큰 휴일로 여긴대요. 거리마다 트리가 세워지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물론 스웨덴의 전통적인 율축제와는 다르겠지만요. 한국에서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낯설겠지만 어쩌면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새 딸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특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엄마,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아요. 아스트리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스키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겨울 축제도 많이 열린대요. 작년에 잉그리드 언니와 지훈 오빠가 보내준 사진 기억나세요? 얼음 조각 축제 갔던 거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거대한 얼음 조각 앞에서 웃고 있는 잉그리드와 지훈의 모습, 그리고 그들 옆에서 장갑 낀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있는 에리카까지. 세 명 모두 행복해 보였죠. 그러고 보니 에리카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요즘 연락은 좀 하고 지내. 에리카 언니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의료용 로봇에 관한 거라고 하던데 자세한 건 비밀이래요. 하지만 언니가 정말 신나 보였어요. 그리고 아스트리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정말. 에리카가? 언제부터? 몇 달 됐나 봐요. 같은 회사 연구원이래요. 공학 박사인데 스웨덴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통한대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리카마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될까요? 두 딸 다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들이 스웨덴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테죠. 에리카가 사진 보내줬어요. 보여드릴까요? 아스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에리카와 키가 큰 안경 낀 남자가 함께 서울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에리카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름이 김준호라고 해요. 스웨덴어도 조금 할 줄 안대요. 언젠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딸이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에리카도 영영 한국에 머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이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것 같은데. 아스트리드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멀리 있어도 여전히 엄마의 딸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자부심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알아.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구나. 너희들의 꿈과 열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는 고립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스트리드가 한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의 적막함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된 영상통화 시간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지자 아스트리드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에는 낯선 방이 보였고 벽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 엄마. 잘 지내셨어요? 아스트리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한국 생활은 어때? 딸의 얼굴에서 피곤함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생기 넘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굉장해요. 엄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리엔테이션 첫날부터 실습 병원을 견학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딸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낼 때는 종종 피곤해 보였고 간호학과 실습에 대해서도 그다지 흥미롭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수업은 어때? 언어 때문에 힘들진 않니? 걱정 마세요, 엄마. 국제 프로그램이라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돼요. 물론 병원에서 환자들과 소통할 때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스트리드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해보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이국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들은 자주 보니? 네. 둘 다 정말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자주 만나요. 지난 주말에는 잉그리드 언니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훈 오빠가 직접 한국 음식을 요리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에리카 언니도 왔는데 남자친구 준호 씨도 함께 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엄마. 오랜만에 우리 자매들이 다 함께 모인 시간이었어요. 세 딸이 한국식 식탁에 둘러앉아 낯선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한국인 남자들이 그림 속에서 자신만 빠져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딸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내줄게요, 엄마. 우리 모임 사진. 아스트리드가 말하고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열자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5사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잉그리드와 지훈, 에리카와 준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아스트리드. 5명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딸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엄마, 정말 여기 오셔야 해요. 크리스마스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스트리드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비행기 표를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딸들이 얼마나 새로운 삶에 적응했는지 보게 된다면 그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아직 생각 중이야. 화면 속 아스트리드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정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에요. 통화가 끝나고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스웨덴을 떠난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한국으로 이끌었을까요? 스웨덴의 무엇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을까요? 창가로 걸어가 눈 덮인 스톡홀름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침착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예측 가능한 곳, 제가 평생 사랑해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 느리고 너무 조용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학교 동료인 마르가렛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가렛은 5년 전 일본에 있는 아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마르가렛, 혹시 아시아 여행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에바, 너도 결국 가기로 결심했구나. 마르가렛이 기쁘게 외쳤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일본에 안 갔으면 아들의 새 삶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직접 보니까 왜 그가 그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좀 두려워. 내 딸들이 모두 한국에 정착할까봐.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면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스웨덴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마르가렛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에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설령 그것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의미일지라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르가렛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마르가렛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계가 좁아졌잖아. 내 딸들이 한국에 살더라도 너도 그들을 자주 방문할 수 있고 그들도 스웨덴에 올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통화를 마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르가렛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외로움과 상실감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12월 20일 출발, 1월 5일 귀국,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딸들과 함께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예약을 마친 후 아스트리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단다. 크리스마스에 너희들을 만나러 갈게. 거의 즉시 아스트리드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엄마 대단해요. 우리 모두 정말 기뻐할 거예요. 벌써부터 엄마를 어디로 모시고 갈지 계획하고 있어요. 서울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엄마, 딸의 기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오랜만에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울행을 단순히 딸들을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걸지도 모르지.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내 딸들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세 딸을 모두 한 번에 만나게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출구를 나서자마자 저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잉그리드, 에리카, 아스트리드가 커다란 손글씨로 환영합니다. 에바 엄마 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 딸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잉그리드의 남편 지훈과 에리카의 남자친구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아스트리드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어서 잉그리드와 에리카도 합류했고 우리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엄마. 잉그리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다렸어요. 저는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세 딸 모두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잉그리드는 임신 5개월 차에 배가 살짝 불러와 있었죠. 비행은 어땠어요, 엄마? 에리카가 물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바로 집에 가서 쉬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비행기에서 잘 잤단다. 처음 와본 나라인데 오자마자 잠만 자면 어떡하니? 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잉그리드가 많이 그리워했어요. 준호도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르손 부인. 에리카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두 한국인 남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훈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의사였고 준호는 좀 더 젊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의 바르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도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딸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두 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저와 잉그리드, 지훈이 한 차에, 에리카, 준호, 아스트리드가 다른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틀 정도 머무르시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두 함께 저희 집에서 보내려고 해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특별한 한국식 크리스마스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25일에는 서울 시내 관광을 할 계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준비한 대로 하자꾸나. 엄마는 너희를 보러 왔으니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에 놀랐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조명과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쇼핑몰과 건물들은 축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강남이에요, 엄마. 지훈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인 지역 중 하나죠. 저희 집도 이 근처에 있어요. 잉그리드와 지훈의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 15층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넓은 거실, 그리고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있다면 매일 아침이 기대될 것 같아. 잉그리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엄마 방은 이쪽이에요. 저를 위한 방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스웨덴 국기가 작게 꽂혀 있었고 벽에는 스톡홀름의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저는 딸이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것에 감동했습니다. 침대에 잠시 앉아 있으니 문득 안데르스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고 있네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제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지훈이 준비한 한국 음식으로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에리카와 준호, 아스트리드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죠. 아스트리드가 빨간 배추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울 수 있지만 금방 중독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씹을수록 풍부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구나. 독특하지만 분명 매력이 있어. 식사 중에 우리는 각자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잉그리드는 병원에서의 일과 5월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고 에리카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업과 실습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실습하는 병원을 보여드릴게요. 아스트리드가 제안했습니다. 엄마도 교육자니까 한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좋지.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직접 보고 싶구나.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커피와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고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부터 서울 구경을 시작해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신 2주 동안 한국의 모든 좋은 점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 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잉그리드의 차분한 미소, 에리카의 열정적인 눈빛, 아스트리드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 세 딸 모두 이곳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다, 내 사랑들아.
너희들이 이곳에서 찾은 것들을 엄마에게도 보여주렴. 엄마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볼 준비가 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스트리드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첨단 의료 장비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응급실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환자 대기 시간의 짧음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MRI 검사를 당일에 받을 수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구나. 우리 시스템에도 분명 개선할 점이 있어. 제 머릿속에는 안데르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MRI 검사를 받기 위해 2달을 기다리는 동안 병은 더 깊어졌고, 결국 그 시간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가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오후에는 잉그리드가 일하는 소아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딸이 한국인 동료들과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잉그리드는 병원에서 존경받는 의사였고, 환자들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에 계신 동안 병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떠세요? 잉그리드가 제안했습니다. 스웨덴어를 가르쳐 주시거나 아이들에게 북유럽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교사로서의 내 경험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을 수 있겠네. 그날 밤, 에리카의 회사 연구실도 방문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한국 지사였는데 최첨단 시설과 국제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리카는 자신이 개발 중인 의료용 로봇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준호와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스웨덴에서는 결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에리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디어만 좋다면 바로 투자를 받고 실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고요. 저는 딸의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저는 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나은 직업 기회나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변화에 대한 열린 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밤, 저는 잉그리드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 딸들. 안데르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저는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셨을 텐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닌 자부심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들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거였구나. 크리스마스 이브 밤, 잉그리드와 지훈의 아파트는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이라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잉그리드의 결혼식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 사흘만 한국에 머물렀고 마음이 복잡해 이곳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죠. 결혼식장에서 낯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식을 듣고 모두가 방긋 웃고 있는데 저만 홀로 울고 있었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혼자 많이 울었었습니다. 첫째 딸을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스웨덴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재현해 보았어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웨덴 전통 음식인 율브르드 크리스마스 햄, 셀제시살 푸딩, 그리고 글레그 따뜻한 와인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훈과 준호가 함께 요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나, 이걸 어떻게 다. 저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구한 거니? 인터넷의 힘이에요, 엄마. 에리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뭐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가 요리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스웨덴 요리책을 보고 연습했어요. 정통 스웨덴 맛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야, 정말 훌륭해. 제가 셀제시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구나. 저는 지훈과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때 첫 만남에서 지훈은 너무 바빠 몇 마디 나누지 못했고 그저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인상만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 깊은 배려심과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스웨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다니. 제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즐거우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잉그리드가 스웨덴의 추억을 많이 그리워해서 저희 집에서는 가끔 스웨덴 음식을 해먹곤 해요. 잉그리드가 가르쳐준 대로요. 정말요? 제가 놀라서 잉그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잉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 엄마, 제가 가끔 향수병에 걸릴 때면 스웨덴 음식을 만들자고 해요. 그리고 여기 저희 집에 스웨덴 코너도 만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잉그리드는 저를 작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스웨덴 국기와 함께 스웨덴 그림책들, 달라나 목마 장식품, 그리고 우리 집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가 뿌리를 잊지 말라고 꾸며준 공간이에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 사위를 맞았을 때 제가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문화 차이로 딸이 고생하지는 않을지 얼마나 염려했었는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런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 지우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안데르스에게로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진을 많이 봤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를 가지신 분 같아요. 잉그리드가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데르스 이야기는 여전히 저에게 쓰린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잉그리드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요. 안데르스는 건축가였지만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집을 설계할 때도 그 안에 살 사람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잉그리드도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군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유명해요.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검사하는 방법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지훈과 준호가 보여주는 섬세한 배려심에 계속 감동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대화할 때 천천히 명확하게 영어로 말했고 한국 문화를 설명할 때도 결코 우월감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과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죠.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딸들을 위해 스웨덴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잉그리드에게는 할머니의 은팔찌를, 에리카에게는 아버지의 오래된 과학책을, 아스트리드에게는 그녀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인형을 새로 구해 가져왔습니다. 이건 할머니 팔찌잖아요. 잉그리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인데 엄마가 가지고 계셔야지. 이제 내가 가질 때가 됐어. 언젠가 내 딸에게도 물려주길 바라. 잉그리드는 배를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이 아이에게 언젠가 물려줄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요.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찻잔 세트가 있었습니다. 섬세한 청자 위에 은은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도자기예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도예 가문의 작품이라고 해요. 어머님께서 차를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구나. 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이야. 준호도 에리카와 함께 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스카프였습니다. 라르손 부인께 어울릴 것 같아 에리카와 함께 골랐습니다. 이건 제주도 장인이 만든 건데 한국의 봄을 수놓았다고 해요. 저는 그들의 세심한 선물 선택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와 사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심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딸들도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세 딸이 함께 고른 것이라며 아스트리드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실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3개의 작은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세 자매를 상징해요. 에리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엄마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평생 간직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제가 피곤해 보이자 은은한 한국 전통차를 내오며 피로를 풀어주기도 했고 준호는 한국의 명절 풍습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서울은 얇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잉그리드에게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게 가족 전통이라고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안데르스가 시작했던 작은 가족 전통을 사위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정말 세심하군요. 저희는 잠시 함께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은 어머님께 고백할 게 있어요.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잉그리드가 결혼식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을 때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대화도 못 나누고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가 그때의 제 마음을 이해했다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나중에 이야기해줬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딸이 이렇게 먼 나라에 시집와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그래서 이번에는 꼭 어머님께 저희 생활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지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랑 너무 다른 문화, 너무 먼 나라. 하지만 이제 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더군요. 지훈이 잉그리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져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예요. 잉그리드 같은 아내와 라르손 부인 같은 어머님을 두게 되어서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잉그리드와 에리카, 아스트리드, 준호가 차례로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뜬 얼굴이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세 딸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때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표면적인 것만 보았을 뿐 딸들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정, 가족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모습까지. 특히 지훈과 준호 같은 한국 남성들의 매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려심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안데르스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가치들이죠. 크리스마스 당일, 우리는 서울의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잉그리드가 결혼식 때 잠깐 보여주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웅장한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2해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망원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이 저희가 일하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저 푸른 강이 한강이고요. 에리카도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제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스트리드가 공부하는 서울대학교는 저 산 너머에 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들과 도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 새 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가족의 모습인지도 모른다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추웠지만 5사람은 모두 따뜻한 옷을 입고 천천히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모두 얘기해봤는데 어머님이 은퇴하시면 한국에서 몇 개월씩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계절마다 번갈아가며 스웨덴과 한국을 오가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죠. 에리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의 교육 경험은 여기서도 같이 있어요. 국제학교나 병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르손 부인 같은 교육자는 한국에서도 환영받을 거예요. 특히 스웨덴의 교육 방식에 관심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아스트리드도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세상은 정말 좁아졌어요. 이제는 한 곳에만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두 문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지 엄마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한 곳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도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새로운 경험이 얼마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사위와 예비 사위가 보여준 깊은 배려심은 제가 결코 외롭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사실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딸들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됐어. 그때 강변에서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난 내 딸들을 빼앗긴 게 아니었어. 제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세계를 선물 받은 거였지. 잉그리드, 에리카, 아스트리드는 제 양옆에 서서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지움과 준호는 그 뒤에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어디에 있든 엄마의 딸들이에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해요. 에리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엄마, 아스트리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엄마와 아빠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저는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심어준 가치와 꿈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토양에서 더욱 크고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들을 데려간 나라, 한국. 이제는 나에게도 또 하나의 고향이 될 수 있겠구나. 불꽃이 하늘 높이 퍼져나가며 오색찬란한 빛을 만들어냈고 우리 5사람은 그 아래 서서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안데르스가 하늘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